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반발에 물러난 호주 중앙은행 총재. 이 기사를 보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 반발에 물러난 호주 중앙은행 총재. 그래서 이 서울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죠. 이 호주 중앙은행 총재 로우라는 사람인데, 금리 안 올리겠다라고 해놓고 12차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비판 연임 실패한 호주 중앙은행 총재.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성은 못하고 호주인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써야 한다 라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이 사람 이창용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나라 지금 경제를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된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급격한 또 환율이 폭등하게 된다. 오늘 환율 한번 봅시다. 우리가 2023년 7월 15일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달러 환율 한번 보면은 1273원입니다. 1273원.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의 시대, 저축의 시대가 아니죠. 저축의 시대야 이자 좀 더 준다 그러면 글로 이동하겠지만, 이 국제 금융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적용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측면은 공급망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갔으면은 공급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이제 결국에 사과했다라고 하는데, 이 금융하는 자들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연준의 파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누가 믿어요, 누가?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리를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하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물가를 조작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서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의 화폐, 금융 독재주의다. 그래서 이 화폐와 금융에 대한 이 시스템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 미국의 연준, 사설 중앙은행이죠. 사설 중앙은행. 그 사설 중앙은행이 하는 행위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적정한 시기에 늘 반복합니다.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계속 속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속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역 시, 투자 시에 자국 통화를 가지고 직거래를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 이 총리, 이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관료들, 특히 금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한국도 은행들이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앉아서 그냥 이자 그냥 벼락을 맞은 거죠. 돈벼락을 맞았는데 양심이 없잖아요. 자기들 그냥 성과급 잔치하고 퇴직 잔치하고, 정치권은 침묵하죠. 침묵하죠. 또 그들이 뭘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국민들이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지 조선시대 노비보다 더 심하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그나마 주인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뭐 집도 마련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국민들, 애도 못 낳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대한민국에서 출산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는 게 어떻게 출산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하루하루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 낳아가지고 애도 노베 만드냐 하면서 안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 이게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지잖아 이거. 예, 그래서 결국에는 물러났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의 이창용이도 빨리 국민들이 물러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용이는 IMF 간부 출신입니다. 이거 IMF로 돌아가야 돼요. IMF식으로 이 지금 정책을 펼치면은 서민들만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서민들이 어땠는가, 기업들이 어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금융 세력들, 이 금융 세력들의 속내를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과거 이 금융이라는 것이 고리대금업에서부터 발전해 온 거예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결국에는 종이짝 찍어내가지고 계속 남의 돈 받아가지고 이자 조금 주고 또 대출해가지고 자기들은 그 금리 차를 통해서 그냥 앉아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게 아니었구나. 전염병 3년 지나고 나서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나중에 나중에 항상. 네,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몰려가고, 뒤에서는 4차 산업이 지금 계속 세팅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하고 취약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을가을 싸움할 때 뒤에서는 서빙 로봇 만들고 있고 배달 로봇 만들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다 속았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창용이를 빨리 해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당장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겠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당해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렸다가 완전히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겪고 나서 이제는 그냥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또 미국을 안 믿겠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 이창용이가 IMF 간부 출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박기를 해놨는데, 아주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제가 계속 비판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배선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당장 금리 내려야 된다. 네,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리 내려라 외쳐야 됩니다.